제목이 리치맨이었잖아요. 아마 처음에 왜 리치 우먼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꾸랑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꾸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미쳤죠. 2030 여자들이 이해꾸 안 좋아하는 2030 여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수만 선생님이 이 앨범을 봤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나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너무 살짝 말할까요? SM의 그 여성 서사 노래 중에 보아의 걸스 온탑 이후로 올해 세상의 반 그건 여자들이 만든 거요.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마스막 첫사랑 K-pop 외길 30년 노가리로 시작해서 벅차오름으로 끝납니다. 코카인 펩시 시작합니다. 저는 K-pop 박애주의자 펩시입니다. 저는 K-pop 주의자 코카입니다. 큰 인기에 힘입어 2화로 돌아왔습니다. 500명의 공감을 얻는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살면서 500명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받아봤어요. 바로 이 코카인 펩스를 통해 5명이 100번씩 봤을지라도 그 5명 중 2명이 우리일지라도 네 아무튼 두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컴백 음감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컴백 음감회는 조금 그 벅차오른 상태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오늘 나가는 것도 늦었죠.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렇지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늦었다고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쵸. 도태되니까요. I'm a rich man. 저는 이 곡 쿵쿵따. 참고로 네. 저 요새 러닝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네. 그 러닝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워먼 임파워먼트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진짜 강추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했습니다. 진짜. 이 에스파 이 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도 추가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타이틀부터 그러면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저는 팀 에스파가 진짜 이번 앨범에 자신이 있구나. 타이틀곡을 첫 번째로 지금 넣었어요. 1번 트랙으로. 맞아요. 사실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자신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전초전에 내가 뭔가를 깔고 이런 것도 흐름상 이게 좋다라고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타이틀부터 듣고 시작하자 맞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놀랬고 에스파가 몇 년 차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그 아이돌들이 퍼포머로서 탑을 찍다가 한 번쯤은 그 아티스트로서의 성격을 좀 갖게 되는 피봇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몇 년 차 됐을 때. 근데 지금 잠깐 2020년에 1, 2, 3, 데뷔했으니까 5년 횟수로 5년이 좀 안 됐네요. 그렇죠. 이제 이 정도쯤이면은 한번 뭔가 아티스트적인 색채를 띌 때가 됐는데 저는 아티스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치맨 앨범이 에스파가 좀 꾸준히 보여줬던 행보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보여줬던 그동안의 행보들과 좀 굉장히 얼라인이 잘 되는 online. 뭐라 그러죠? Yeah. 그 유기적으로 잘 통해서 네네. 방향성 에스파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누구를 타깃으로 음악을 합니다라는 걸 좀 선포한 그런 앨범 같아요. 너무 그래서 좀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SM의 뭐 여자 8개보는 NCT 위시가 이었고 청순 8개보는 NCT 위시가 이었고 파워 남돌 계보는 에스파가 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남돌 계보를 이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일단 제목이 리치맨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왜 리치 우먼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리치맨 보자마자 약간 소름이 돋았는 게 이미 좀 많이 유명해져서 아실 수도 있지만 이 곡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리치맨 밈의 원조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좋아요. 이미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노래가 이 인터뷰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그 쉐르라는 제가 이거 왜 자꾸 헷갈려하냐면 제가 불문과여서 쉐 그쵸? 샥이잖아요. 저 알아. 뚜레쥬를 여러분 뚜레쥬로 발음하면 안 되는 뚜레쥬 거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 발음으로는 쉐르인데 아무튼 이 가수의 그 1996년도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뭐 너 시집 안 가냐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서 부자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말했을 때 난 이렇게 답했다라고 했던 이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타면 되나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But you don't really need them to live. My mom said to me, you know, sweetheart, one day you should settle down and marry a rich man. And I said, Mom, I am a rich man.
You know, Damn. my experience. 네, with men. 이런 얘기를 해서 Wow. 이 당시가 I am 그러니까 a rich man. 199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파 멤버들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두고두고 후배 여성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You Need to Calm Down이라는 곡에서 이 짤을 이렇게 그 뮤비에서 쓴 적도 있었어요. Mom, I am a rich man 이거를. 그래서 이게 사실 여성 아티스트들이 이 밈을 계속 좀 변형하면서 이 정신을 이 스피릿을 계속 그 계승해오고 있는 야. 게 처음 보는 일은 아닌데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는 요거를 보는 게 이제 처음이었고 그거를 차용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앞부분 디젤 내레이션을 보시면은 My mom said to me,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봐봐요.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엄마가 말했다. 갑자기 영어 수업 같죠? And I said, Mom, I already have everything. 나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리치맨이에요. 라고 요거를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그쵸. I am a rich man 하고 저는 이 뒤에 가사도 계속 여러분이 하나하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I am a rich man 다음에 I am what I am 이고 맞아. 그리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야. 그리고 I am my own biggest fan. 나는 내 가장 큰 팬이야. 내 열성 팬이야. 그리고 I am high on demand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장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나는 수요가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를 찾아. 그리고 여기서 self belief라는 그 용어를 계속 쓰는 게 원래 self doubt이란 말이 많이 쓰여요 가사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거. 여자들이 자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가사에서 그 여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나 뭔가 누구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마음을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가사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곡 앞에도 쓰고 곡 제목으로도 쓰고 해서 앞으로 에스파들이 이제 걸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룹이 될 거다라는 걸 좀 천명하는 그런 곡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에스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4명의 걸들이 엄청 친해요. 실제로도. 거의 막 이들이 막 국적도 다 다르고 막 한중일에서 오고 이랬는데 거의 막 사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서로 정말 친한 실제로 절친들이기 때문에 그런 4명의 그 성인 여자들 그리고 이제 또 미성년자가 없잖아요. 아주 친한 여자 넷이서 국적도 다 다른데 이런 공통의 메시지를 내준다는 점에서 K-팝 여자 아이돌 중에서 좀 독보적인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곡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점에서 좋았어요. 사실 저는 약간 서양권보단 동양권에 관심이 많은 걸이어가지고 이거 듣자마자 판빙빙을 생각했었거든요. 오, 판빙빙도 빙빙걸. 판빙빙도 제가 어렸을 때 황제의 딸을 보고 자란 걸로서 판빙빙이 거기서 금세 역으로 나와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판빙빙도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부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냐라는 질문에 내가 부자예요 라고 답했던 제가 이게 언제나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듣는 순간 이거 판빙빙 언니가 한 말이잖아 약간 생각했는데 이제 펩시스가 이거는 샤크가 한 말이다 해서 이렇게 좀 넓게 봐야겠다 동양권에 머무르지 말고 그 생각을 했었고 되게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저는 한국 K-팝 씬에서 근래에는 아이브 또 뭐 뉴진스도 있었고 IM 네 이렇게 여성들 인파워링하는 그런 계보가 이번에 딱 에스파가 그 바톤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앨범을 쫙 들어보면은 되게 걸들을 청자로 맞아요. 딱 놓고 한 노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여기다 청자를 걸들로 설정해 놓은 게 확실히 보이는 앨범이다라고 써놨는데 이번에 특히 수록곡을 네. 들어보시면 아예 노래 제목이 To the Girls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보면서 눈물 줄줄 여러분 출근송으로 꼭 듣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에스파 걸 3부작이 있거든요. 여자들아 소녀들아 들어라 3부작인데 프롤로그라는 노래가 있고 Just Another Girl이라는 노래가 있고 이번 앨범에 To the Girls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언니들이 진짜 강하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속삭이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My sisters all over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내 자매들아 들어라 해서 이 노래는 너네를 위한 노래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지금은 이제 bad girl o'clock이라 그래요. This is bad girls o'clock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못된 여자들이 근데 너무 저는 이런 얘기가 항상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여러분 그 계단 오르실 때 그리고 러닝 하실 때 꼭 들으면서 난 bad girl이야. 난 bad girl o'clock. 이제 내 시작이고 내 뒤에는 에스파 언니들이 있어. 비록 나보다 동생일지라도 그들은 부자 언니들이니까 내 뒤에서 날 지켜주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함께 하시면 너무 좋고 SM의 그 여성 서사 노래 중에 보아의 걸스 온 탑 이후로 올해 세상의 반 그건 여자들이 만든 거요. 근데 이제 걸스 온 탑 이후로 제가 그 SM의 약간 여성 서사 노래들 계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노골적인 거는. 그러니까 소녀시대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노래들은 있었지만 막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를 이 노래 아시죠? 그 얼마나 명곡인데요. 나줘 봐줘. 이거 근데 몰라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아니, 내 갈비뼈를 빼서 허리 가늘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날 보게 해달라고. 근데 보세요. 이분은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이 그 요새 방향 눈을 자체가. 낮춰야 남자가 보여? 좋은 녀석이 있어. 머리가 좀 사실 많이 크지. 그 옆에 서면 내 얼굴 진짜 작아 보인다. 아, 그것 때문에 만난다는 건 아니야 진짜. 근데 이거랑 그 갓더비트 노래 중에 내 거에서 손 아, 떼너 그 그거. 오징어 지킴이 주제가 같은 그 그런 곡이 진짜.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맞아. 여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걸 하는 행보에 다소 실망했던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우 같은 기집애 이런 노래도 있었고 FX 노래 중에 그쵸? 나 그 노래 좋아요. 그래서 SM의 여성 서사 노래들이 은근히 계보가 없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받았다. 보아가 던지고 에스파가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던진 거. 너무 멀리서 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SM 좋아하는 여자분들 중에는 좀 기다리고 있던 여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약간 헌트릭스한테 뺏기고 있었잖아요. 요새 이런 맞아요. 거를. 저는 그래서 이번 앨범이 작정을 하고 타깃을 정한 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앨범이 나올 때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은 초반에는 에스파 앨범 굉장히 빨리 내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저번 앨범이랑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갖고 나온 게 트레일러인데 그거를 이에쿠랑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에쿠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진짜 미쳤죠. 근데 이에쿠를 누가 좋아합니까? 저희 편협한 발언이지만 2030 여자들이 이에쿠 안 좋아하는 2030 여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에쿠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감독이자 배우가 같이 운영하는 그 영상 채널이에요. 짧은 영상도 올라가고 트레일러도 올라가고 이 두 사람이 어디 영화제 트레일러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팀인데 이에쿠가 이번 트레일러를 작업을 했다 해서 사실 너무 놀랬죠.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고 대사가 다 이에쿠의 대사인 거예요. 완전 세계관 네. 충돌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어떤 한 남자에게, 그러니까 구교환 배우였죠. 치마를 입히고 이 남자를 어딘가에 가둬놓고 4명의 여자가 말장난을 하는 것.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이건 너무 이에쿠스럽죠. 갑자기 나 이거 좀- 보니까 떠오른 감상이 있는데 말해도 돼요? 네. 나 셀프 다우트 하지 말고 셀프 빌리프 하고 말해야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볼 때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려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기만 한 K-팝 문화거나 아니면 K 콘텐츠는 막 오징어 게임이나 막 뭐 좀비 인물 나오는 것처럼 완전 막 다 서로 물어 뜯고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그런 K 콘텐츠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양극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그 둘의 만남 느낌이에요. 엄청 화려하고 예쁘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돌과 이 현실 디스토피아 처절하게 살아가는 생존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약간 중간 지점에서 만난 느낌. 지난주에 이어서 나도 이런 식의 진일보한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난 그냥 구교환인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찌개 집에 갔는데 김치찌개가 어. 나왔어. 너무 좋은 거지. 난 김치찌개를 기대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김치찌개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우삼겹을 넣었어. 차돌을 넣었어. 그 느낌이구나. 딱 그 느낌인 거죠.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일반 김치찌개만 줘도 좋은데 차돌김치찌개를 차돌을 넣었어? 뭐야 진짜. 진짜 이거 나 먹으라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어. 이렇게 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먹고 싶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타이틀을 1번 트랙으로 냈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타이틀곡을 1번에 딱 내놨을 때 우리 이걸로 딱 승부 보겠다. 앨범 노래를 들을 때도 좋았지만 뮤비를 볼 때 더 좋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리치맨에서 그 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리치맨 뮤비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좋아요. 리치맨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는 각 멤버들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때까지 굉장히 남성들이 많이 차용해온 심볼들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맞아. 레이싱 선수랑 네, 한번 보면은 럭비 선수. 딱 전형적인 남자들이 자. 자기 태토 뽐낼 때 하는 거. 럭비 선수 보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요. 예원님 뭐예요? 더보이즈. No. 런미라이? Yes. 럭비 하면은 런미라이 나와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보이즈. 그러니까 이때까지 럭비 선수, 미식 축구 이렇게 하면은 맨스큘린 맞아. 완전 매스큘리니티의 상징. 그런데 지금 지젤이 미식 축구 가져왔죠. 봐봐. 그리고 이거 약간 엔지니어. 그 차 엔지니어. 엔지니어. 엔지니어, 수리공. 참. 그리고 레이싱 선수. 예. 진짜 근데 예술이다. 그리고 농부. 어. 미국의 이런 느낌인 거죠. 미국의 농부 판타지가 미국의 있거든요. 아시죠? 그 섹시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성의 섹시함이 노동에서 나온다. 노동으로 흘린 땀. 닭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네. 닭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날개 2개를 한 손으로 짚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전완근이 그때 발휘됐을 때. 근데 그거를 지금 윈터가 생존력을 농구로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몇 세기에 걸쳐서 남성 심볼로 차용됐던 것들을 이번에 에스파 4명이 각각 줌으로써 그것이 리치맨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우리가 돈 많은 농사일 여자 열심히 하고 sorry.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은 여자야. 나 돈 이것뿐 아니라 이런 거 생산성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남성의 것이라고 되게 여겨져 왔던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단순히 돈뿐 아니라 남성의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을 다 전유시키는 그런 뮤비였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 못 해봤는데. 그리고 좀 웃겼던 건 감독이 아마겟돈 감독이더라고요. 아마겟돈 때는 저는 조금 정제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넣으신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불꽃축제에 갔어요. 불꽃축제 갔는데 나는 내 눈앞에서 팡 터지는 불꽃만 있어도 행복했을 거야. 왜냐면 그것도 불꽃이잖아요. 근데 서라운딩으로 불꽃을 막 터트리는 느낌? 맞아. 그리고 아이돌들이 또 에스파가 워낙에 그 막 가짜 같은 미모, 막 비현실적인 미모나 몸매 막 이런 걸로 좀 화제가 많이 됐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금기를 깬다라는 거에서 오는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보통 이들이 맡았던 그런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파격을 주고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여성 연대 서사여서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 그룹으로서도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부장제에서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뉴진스가 과거의 감성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인기가 많다. 근데 에스파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뭔가 미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그룹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사실 이 데모가 원래 버전이다. 이 노래의 원래 버전이라고 데모가 엄청 돌았어요. 근데 거의 약간 막 헤비메탈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버전에서 훨씬 더 뭐라 그러죠?
더 거친 버전이고 그 뮤비의 비주얼과는 제가 느낄 때는 더 잘 어울렸거든요. 딱 말 그대로 매드맥스 OST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걸 듣다 보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노래를 어쨌든 편곡은 했겠지만 원래 이런 곡을 수급을 받았던 걸 보면 이 A&R 팀에서 처음에 에스파의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은 조금 더 거친 진짜 막 생존하는 여자들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데모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바이럴이 되는 걸 보면서 요런 거를 좀 데모가 진짜 좋았어. 갈증이 있구나 사람들이. 저도 그 네. 데모 듣고 무슨 음. 생각을 했었냐면은 뭐랄까 이게 밴드 사운드가 정말 좋아서 사람들 진짜. 반응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한번 이거 특별 무대 꼭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밴드식의 노래를 K-팝 작법에 A&R 팀이 맞아. 붙었을 때 맞아. 이게 붙었을 때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데모가 더 좋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나?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 비극에 관하여 잠깐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타협해야 될 부분이 많았을 네. 거야. 이게 라이브 공연용 음악이냐, 스트리밍용 음악이냐, 뭐 챌린지용 음악이냐, 아니면 뭐 뮤비용 음악이냐, 이런 모든 지점을 다 고려해서 소비될 지점을 찾았어야 됐기 때문에 SM A&R 팀 인터뷰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셨으면 직접 와서 그 이거 얘기해 주세요. 편곡 왜 챌린지 이렇게 얘기가 했는지. 나와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아까 제가 앞에서 트레일러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트레일러를 보고 앨범을 전곡을 쫙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그런 문제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 조금 더 강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것보다. 저는 이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K-팝 산업의 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주얼은 날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NCT 위시 같은 경우도 이번 앨범도 굉장히 그래픽이나 이런 게 잘 뽑혔잖아요. 그리고 위시가 잘 뽑혔다는 게 의견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요. K-팝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비주얼적인 부분들은 날로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럼 음악적인 부분 퇴보했다는 말씀이죠? 퇴보가 아니라 그 비주얼과 음악이 아주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처럼 착 붙인 앨범들이 생각보다는 솔직히 저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근데 뮤비나 서로를 보완해 그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리치맨 같은 경우도 데모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매력을 느꼈던 거는 에스파가 그동안 갖고 오지 않았던 밴드 형식을 갖고 와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 원곡 나온 타이틀에선 조금 죽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비슷한 후크송 처럼 저는 뽑혔다고 저는 좀 생각했었거든요. 노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후크송 같은 경우는 엄청 멜로디가 잘 받쳐줘야 되는 장르인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밴드 사운드가 원래는 굉장히 주였던 사운드인데 그것도 죽이고 리치맨이 반복되는 걸 하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게 오히려 좀 심심하다거나 에스파의 저번 노래들이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거죠. 그쵸. 바나나가 없었던 거죠. 바나나가 근데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대중음악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결국은 대중들이 원하는 선에서 어떤 향을 나게 바나나 향이 나게라도 저는 그렇게 연출하는 것마저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좀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수만 씨가 H.O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수만 선생님이 이 근데 앨범을 그건 맞아. 봤더라면 그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너무 좀 할까요? 저는 보통 앨범이 나오면 전곡을 쫙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1번 다음에 2번이 나오네. 2번 다음에 3번이 나오네. 이 앨범에서 이런 거를 좀 힘을 줬네. 근데 이제 리치맨을 듣고 2번 드리프트를 들었는데 너무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맞아. 그래서 갑자기 셜록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다 클루 아시겠지만 플러스 노트. 셜록이 클루라는 노래랑 노트라는 노래를 합친 거예요. 이수만의 감다살 맞아요. 딱 그 듣고 작업 중에 하나였죠. 합쳐 이렇게 하고 근데 또 각각의 노래도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리치맨과 드리프트 노래가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떤 노래에 있어서 조금 더 지평을 조금 더 넓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도전적이었어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 리치맨은 매드맥스 영화로 치자면 앞에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시동 부하? 거는 느낌인 거고 엑셀을 한 번에 드리프트가 진짜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치맨 플러스 드리프트를 이수만 선생님이었다면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게 만약 한 곡이었다면 아니면 드리프트랑 3번 트랙의 그 버블 무슨 버블이었죠? 몰라요. 까먹었어요. 근데 그거 약간 그 스페셜 스테이지로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그런데 나의 이 뭐랄까요? 되게 버블이네요. 그냥 버블. 이렇게 은근히 아는 척하는 이런 생각을 셀프 다우트 하지 마. sorry. 오케이. 나의 이 자신감 넘치는 오피니언. 네, 오피니언을 카운트홈이랑 엔젤이 싹 해소해줬어요. 너는 평가하지 마라. 맞아. 넌 리슨하고 그냥 들어라. 뭐냐? 카운트홈이랑 엔젤 딱 듣는데 뭐랄까 내가 다시 밀크 언니들 시절로 돌아온 느낌이었어. 밀크 하면 사실 여름보단 겨울이 떠오르잖아요. 그 계보를 이 노래가 이었는데 이거를 캔시스께서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는 두 곡만 고르라면은 버블이랑 엔젤 샵 48. 버블이란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 듣고 이런 리듬을 에스파가 그쵸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깨가 정말 들썩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엔젤 48은 나 SM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노래여가지고 저는 이 두 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찾아보니 작곡에 켄지 참여 역시. 아무튼 리치맨이 되게 잘 됐으면 맞아요. 좋겠고 잘 될 것 같아요. 챌린지를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안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리정 씨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리정 씨가 맞아. 이번에 더리워크랑 둘 다 참여하셨다고.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안무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챌린지가 버전별로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그 챌린지하기 좋은 곡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했어요. 되게 좋아하는 그 가사 그 안무 중에 하나가 I'm full by myself인가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나로 내 세상이 가득 차 있어 하면서 이렇게 손 막 들고 빙글빙글 도는 게 있는데 집에서 한번 거울 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잘 해봐요. 좋다. 네. 되게 좋아요. 그거랑 이제 블랙핑크 띄어 두 개 이제 틀어놓고 뛰면은 이번에 데이식스가 고향에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정말 넓은 맞아. 공간에서 똥냄새.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요. 네.